오늘은 그 설명 의무 위반으로 면책 불허가를 받은 사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6년생 남자로 당시에 35 정도 됐습니다. 여동생 집에 좀 살다가 결국 어머니 명의의 집에 살고, 여동생이 임차보증금이 8,500만원, 어머니가 4천만원. 학력은 대학교육 바지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2001년도면 지금 5세 불과하거든요. 지금 현재 파산 신청한 2010년에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까 요 당시는 아마 젊은 20대 초중반, 채무는 1억 7,385만 원이고 채권자는 8명, 현 재산은 당연히 없습니다. 과거 5년 동안 없습니다. 배우자 재산, 빌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2008년 부인이 결혼 전 구입했다라고 하는 고유 재산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파탄 원인을 보시면 2001년부터 시작한 스포츠용품 사업이 2004년에 경영 악화가 되고 폐업하면서 운영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동생하고 모친 임대차 보증금이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보증금이 4천, 8천 정도 있죠. 최종적으로 여동생 8천으로 묶였는데 형성 경위가 좀 의문스러웠고, 그 다음에 1,500만원 편파 변제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좌에. 총 그래서 한 4가지 정도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이에 대해서 2000년부터 에이전시 사업을 포함하여 당시 건넨 영수증 및 채권자의 서류, 위반 및 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형사기록 등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러 법원에 산재해 있고 현재 공익근무 중으로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줬어요. 2000년부터 한 4년까지 에이전시 사업과 관련된, 그 다음에 각종 민형사 다 제출을 하시오. 결국은 사안에서 채무자에 대해 재산 은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아버님, 어머님, 배우자 명의 부동산 취득 내역을 알 수 있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게 일종의 부동산에 관한 호적입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 호적이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채무자가 언제 어떤 재산을 취득을 하고 처분을 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세목별 과세증명서. 그리고 개별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물론 띄어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은행 대출이 있었는지, 세입자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마진, 처분대금하고 좀 이익이 남겠죠. 부동산이 올랐을 때 어디다 사용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알 수가 있죠. 이걸 제출을 안 하죠.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거주지 이전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가족들이 소득 내지 사업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계좌를 갖고 와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이면 갑근세 원천, 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와야 되고, 사업소득이면 뭐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뭐 소득금액 증명서,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제출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처가, 결혼 이후 처갓집에서 보태 주었다 하면 그 소명 자료가 나올 수 있죠. 친정 그 장인 어른이나 장모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등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도와주었다면. 채무자는 보십시오. 2012년 3월 9일 관제인 한번 대면한 다음에 4월 10일, 5월 10일, 6월 달에 이제 집회인데 출석도 안 했습니다.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최종적으로 이 채무자가 2000년부터 뭐 축구 에이전트를 하면서 처벌받은 법 위반 및 사기죄 형사 판결문,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변제공탁서, 공정증서 등은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은닉 여부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하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황만 나타나는 거지 뭐 사실상 그 당시에는 크게 의미 없는 자료였습니다. 반환을 하고, 실제 중요한 거는, 왜냐면 그런 2000년에서 2001, 4년 사이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돈을 부모 보증금이라든가 배우자 빌라 사는데 보태줄 충분한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재산에 관련 자료가 가장 중요하죠. 그걸 내지 않는데 과연 이게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가? 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재산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아서 결국 조사 거부 및
법 658조 설명 의무 위반이죠. 형사처벌도 가능하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근데 결국은 이제 파산 절차는 더 이상 환가할 재산은 없었죠. 조사도 못했는데 뭐 환가가 있을 수가 없죠. 파산을 폐지 신청하고 이제 면책에 대해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는 설명 의무 위반. 모든 걸 다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핵심적인 거, 재산 은닉이나 재산 출처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되고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이 사안은 설명 의무 위반으로 아마 면책 불허가 의견을 개진했고 채무자는 아마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제인의 그 설명 의무 위반은 아주 추상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구체적 개별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관제인이 모든 것을 다 설명을 요구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채무자의 주로 재산과 관련된 채무자 및 주변 지인들의 재산과 관련된 이것도 만약에 지금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 하에서 채무자가 자기 거 14가지만 딸랑 내고 만약에 관제인이 조사를 하는데 에이전시 사업이 어떻고 남한테 피해를 준 서류가 나오고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국 그 돈의 흐름, 그 돈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니라 몇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그 계좌라든지 그 채무자가 사업을 하는 와중에 부모가 거액의 어떤 임차보증금이 형성이 되고 배우자가 빌라를 취득하고 이런 건 충분히 어떤 개연성이 있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부모, 배우자에 대한 나머지 서류,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전산 자료 조회, 보험 관련 자료, 금융거래 내역서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보더라도 제가 최근에 한 것도 비슷한 사안이 있습니다. 뭐냐면 참고로 설명드리면 채무자가 빚이 4억이에요. 수입상을 했습니다. 과일을 수입을 해서 이제 소매점에 품을 하는 거죠. 자기가 결제해야 될 돈이 있고 그 다음에 받아야 될 돈이 있죠. 간단하죠. 그 마진을 이제 먹는 건데 5, 6년 정도 이제 사업을 활발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10년 동안 그 정도 사업을 하면 본인 명의로 임차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형성할 능력은 되는 것 같은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보증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혼도 안 했어요. 계십니다.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부친 명의로 보증금이 6천인가 8천인가 좀 약간 면제재산 범위보다 좀 고액의 임차보증금이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의 부친이 모은 재산일 수도 있죠. 사업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뭐냐면 미수금 자체가 다른 그 채권자들한테 결제해야 될 채무가 많지 금융권 채무는 별로 없습니다. 또 특이하게 몇 천만 원 안 돼요. 그렇다면 결국은 거래 대금을 전용을 한 어떤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이제 다른 데다가 도박이라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데다가 탕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그리고 이제 재산이 혹시 형성하는데 일부 돈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본인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친, 모친 그 다음에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이런 식으로 조사 범위를 충분히 확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게 계속 논의가 될 겁니다. 2월 1일부터 채무자 중심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과연 이 사안에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 확장할 것인가. 그 문제는 사실 정답은 없죠. 개별 사안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모든 사안이 다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런 거는 이제 관제인이 축적된 노하우에 따라서 자신이 모든 경우다 보고 조사를 할지 아니면 그냥 그 선에서 채무자만 조사하고 덮을지 판단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